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2020년도 거의 다 지나갔죠.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1년 내내 마스크하고 같이 사느라고 되게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되게 많은 신차들이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9월 달에 4세대 완전 세대 변경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었죠. 하이브리드 모델도 새롭게 좀 선보이기도 했고, 좋은 의미로 기억에 남은 것도 있는 반면에 나쁜 의미로 기억에 남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다시 시승을 하면서 오너분들도 모르실 것 같은 기능들, 그리고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조등 알림입니다. 이게 운전자 매뉴얼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기능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이런 차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스텔스 차라고도 하죠. 저녁 시간에 이 깜깜해진 도로에서 이 헤드램프, 전조등 안 켜고 다니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도심에서는 가로등이나 주변 차들의 이 헤드램프 불빛이 되게 밝기 때문에 내 차에 불이 안 들어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확히 언제 어떤 차종부터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운행을 하면은 이 소리와 함께 계기판에 전조등을 켜달라라고 하는 이 경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언급을 했다고 해서 저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이런 기능에 대한 의견을 이 현대차 고위 관계자한테 전달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 오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어두운 것을 감지를 해서 이 자동으로 헤드램프를 작동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조도 센서가 주변이 어둡다고 감지를 했을 때 라이트가 오프, 그러니까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운전자에게 이런 알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현행 그랜저가 공식 출시되기 전에 이 현대 디자인 센터에서 이 디자인 품평회를 하면서 의견을 전달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슬쩍 추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기능은 아마도 오토라이트가 장착된 이 차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오토라이트가 장착된 차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투싼에 적용이 됐다는 것은 투싼 이후에 나온 차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차들에는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현대차 기준에서는 무언가 경고라든가 알람을 주는 그런 소리거든요. 굉장히 짧게 지나가긴 하지만 이 소리가 들리면 계기판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여러분의 눈과 관련된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저도 자동차에서 이런 기능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지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이게 차 안의 모든 공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실내에서 가장 많은 빛을 내는 부분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죠.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유는요, 그동안에는 여러 서드파티 업체들이 이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차종별로 해서 디스플레이 크기하고 이 모양에 맞춰서 이 필름을 판매를 했었는데, 투싼에서는 이 기능을 기본으로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서 이 설정 탭에 있는 화면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하위 메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계기반 조명 밝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서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니까 아마도 이 파란색을 조절을 하는 거겠죠. 이것을 올리면은 푸른 빛이 빠지면서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능이 적용되는 시간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그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녁 시간대 자동차 내비게이션 화면이 되게 밝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밤 시간이 되면은 스마트폰 다크 모드처럼 되게 어둡게 바꿔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빛이 꽤 밝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은 되게 반가운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른 차들에도 적용이 가능할 텐데 여러분들 차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싼 말고 다른 차를 타고 계신데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 메인 컬러가 파란색이잖아.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면은 현대차 고유 색깔이 다 빠지는 건가?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에는 되게 편리한 서비스가 하나 있죠. 저도 스팅어를 운용할 때 되게 잘 써먹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바로 이 커넥티드 서비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블루링크, 제네시스는 커넥티드, 기아차는 유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제네시스의 커넥티드에만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기능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되게 춥죠? 내가 차에 타기 전에 미리 엉덩이 열선 시트라든가 차 안에 히터 이런 것들이 좀 미리 틀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원격 시동이라든가 내 차 위치 찾기,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차들에서는 카투홈이라든가 그리고 매달에 한 번씩 이런 운행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사고가 났을 때 SOS 긴급 군환센터로 자동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사고가 났다라고 감지를 하면은 SOS 센터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거를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그냥 전화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고가 감지가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사고가 났으면 탈출이 가능한지, 구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실험들은 저희 같은 이런 취재 기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바로 이 차로 중앙유지 보조라든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손을 떼고 했을 때 몇 초, 몇 시간,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손을 놓고 주행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때도 전화가 와요. 물론 이제 이것도 강제로 연결이 됩니다. 사용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안전사는 시간 따르겠습니다. 네. 강제 연결인데 전화가 와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졸음 운전이라든가 불의의 상황들 있죠. 지병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구조대를 보내야 하는지 안전한 장소를 안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제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향을 해준다거나 안전한 곳에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차에 대한 이 통제권이 넘어가는 거라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좀 잘 모르실 것 같은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에 탑재된 선택 품목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연식과 옵션, 그러니까 트림에 따라서도 이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차에 보관되어 있는 이 자동차 이 오너 매뉴얼 꼭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차의 기능들, 이 버튼들 직접 눌러서 내 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엄청 대단한 기능들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